지난 에피소드까지 참고 자료를 기준으로 계약서의 목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주요 계약 조항을 선정하여 계약 조항별 심층적 의미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5에서 계약서를 읽는다는 것은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분석이라 하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분석이 아닙니다. 조건과 경계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컨텍스트, 즉 논리적 맥락을 부여하고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에피소드에서는 합의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된 조항들에 대해 EPC 기업 입장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계약 조항은 어드밴스 페이먼트입니다. 어드밴스 페이먼트가 무엇입니까? 계약이 확정된 프로젝트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레스에 도달하기 전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발주처가 EPC 기업에게 지급하는 페이먼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쁜 겁니다. 나쁜 건 개선해야죠. 하지만 일방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왜 나쁘다고 하는지 이유와 개선을 위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어드밴스 페이먼트를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리 페이먼트를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주처가 EPC 기업에게 돈을 얼마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를 제공하고 빌려주는 일반의 대출과 유사합니다. 담보에 해당하는 것이 AP본드, 즉 어드밴스 페이먼트 본드입니다. 어드밴스 페이먼트 본드라면 1급 은행이 발행하는 요구불 지급 증서로서 수혜자인 바이오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발급 은행이 현금을 내어주기로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일반의 대출과 비교하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담보로 제공하는 AP본드는 요구불 채권으로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강력한 회수 방안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EPC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항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드밴스 페이먼트가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아니라 대출로 규정하였으니 다른 시각과 전략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어드밴스 페이먼트가 아닌 다운 페이먼트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거래 확정을 위해 바이어가 셀러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의 일부를 뜻하죠. 하지만 산업에서 관행처럼 합의해왔던 어드밴스 페이먼트의 성격을 다시 규정하는 것이 당장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차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AP본드의 규모, 담보의 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드밴스 페이먼트라 부르는 이유를 설명드린 바 있으며 그 이유는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프로그레스에 도달하기 전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수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모든 활동을 의미 있는 활동, 즉 값을 매길 수 있는 priceable activity를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priceable activity로 꼽을 수 있는 사항은 다양합니다. 우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인적 자원에 대한 동원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충분히 가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기간 동안 발주처가 제공한 기술 문서들에 대해 정교한 분석과 검토를 마친 상태일 것입니다. 이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활동으로 가격 측정이 가능합니다. 주요 하청사와의 계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필요한 설비를 확정하거나 수행 계획을 확정하는 등 어드밴스 페이먼트 지급 전 공정상 의미 있는 활동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AP본드의 보증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AP본드는 요구불 증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출금 요구 시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건을 추가해야 합니다.
출금 요구 시 증빙에 대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면 악의적 사용을 방어할 여건이 조성됩니다. 혹시라도 본드콜이 이루어졌다면 발주처가 본드콜로 확보한 자금을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EPC 기업의 채무를 발주처가 변제하는 대위 변제를 장치화함으로써 EPC 기업에게 부담을 유지하면서 최악의 상황도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책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며 이행보증편에서 추가 설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의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로 만들어가는 제2의 직장 운영자이며 EPC 기업의 성장 전략의 저자 전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